주 JC 논문은 2008년 뉴로사이언스에 게재된 Intracranial Self-Stimulation Facilitate a Spatial Learning and Memory Task인 모리스 워터 메이즈입니다. 먼저 Intracranial Self-Stimulation은 그 뇌의 특정 위치에 전극을 삽입하여 전기 자극이 주어질 때 리워딩 이펙트가 발생되는 것을 주로 말하며, 이 논문에서는 VTA에서 NAC로 연결되는 미디얼 폴브레인 번들, 이 MFB가 지나가는 레터럴 하이포탈라무스, 즉 요 LH 지역을 타깃하여 전극을 삽입하였고, 이 MFB 안에 도파민 패스웨이에 자극이 주어져 리워딩 이펙트를 얻었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는 2008년 PNAS에 게재된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쥐가 레버를 눌렀을 때 카본 파이버 마이크로 일렉트로드로 패스트 스캔 사이클릭 볼타메트리라는 방법으로 쥐의 NAC에서 도파민 농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B 그래프를 보시면 쥐가 레버 프레스를 함과 동시에 전기 자극이 가해지고 그 이후에 NAC에서 도파민 농도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연구들에서 포스트 트레이닝 인트라크레니얼 셀프 스티뮬레이션, 즉 ICSS에 의한 학습과 기억 능력의 향상 효과를 스페이셜 메모리 태스크에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모리스 워터 메이즈 안에서 쥐가 태스크를 수행할 때 포스트 트레이닝 ICS에 의한 스페이셜 러닝 앤 메모리의 향상 효과가 관찰되는지 실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모리스 워터 메이즈는 쥐가 찾아야 하는 플랫폼 맞은편에 비치볼이 위치하여 비주얼 큐로 주어지고, 매 트라이얼시마다 플랫폼과 비치볼은 같이 회전을 시켜서 언제나 플랫폼의 맞은편에 큐가 위치하도록 합니다. 실험은 총 3가지로 구분이 되며, 첫 번째 실험은 쥐에게 매일 5번의 트라이얼이 주어지며 10일간 진행이 되고, 두 번째 실험은 매일 3번의 트라이얼을 10일간, 세 번째는 매일 1번의 트라이얼을 5일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1번 실험에서 3번 실험으로 갈수록 쥐가 학습하기에 더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스티뮬레이션을 받는 SS 그룹은 매일 모든 트라이얼이 끝났을 때 바로 스티뮬레이션 박스로 옮겨져서 스티뮬레이션을 받았으며, 컨트롤 그룹은 스티뮬레이션 없이 박스에서 45분간 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3번의 실험 모두 실험 종료 3일 후에 프로브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이전과 모두 같은 조건에서 플랫폼만 제거한 상태로 태스크를 진행하여 쥐가 플랫폼 위치에 대한 기억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3번의 실험에는 각각 다른 21마리에서 26마리의 쥐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그래프의 X축은 트레이닝 세션, 즉 하루가 한 세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날짜라고 보시면 되고, Y축은 각 세션마다 진행한 5트라이얼 쥐가 플랫폼을 찾을 때까지 걸린 시간, 즉 레이턴시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면 하루에 5트라이얼을 진행한 1번 실험의 결과이며, SS그룹과 컨트롤 그룹의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오른쪽 그래프, 하루에 3트라이얼을 진행한 2번 실험, 즉 쥐가 비교적 학습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실험이 진행된 2번 실험의 결과는 SS그룹이 컨트롤 그룹에 비해 레이턴시가 짧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SS에 의한 학습 및 기억의 향상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자들은 2번 실험에서 첫날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컨트롤 그룹과 SS 그룹의 각각 평균보다 높은 레이턴시를 가진 쥐, 즉 학습이 비교적 느린 쥐들을 푸어 러너렛, 즉 PL로 분류하고 이 쥐들의 첫날 레이턴시와 마지막 날 레이턴시를 비교하였습니다. 컨트롤 그룹의 PL 그룹의 경우 첫날과 마지막 날의 레이턴시의 차이가 39.47초 줄어든 반면에 SS 그룹은 72.5초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SS의 효과는 학습이 저조한 쥐에게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실험 결과입니다. 3번 실험은 하루에 한 트라이얼만 총 5일간 진행한 실험으로 가장 학습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컨트롤 그룹의 경우 레이턴시의 감소가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에
SS그룹은 레이턴시의 감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선 2번 실험보다 컨트롤그룹과 SS그룹의 레이턴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3개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SS가 모리스 워터 메이즈에서의 공간정보의 학습과 기억의 향상에도 효과가 있으며, 이때 학습이 어려운 환경일수록 SS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실험별로 실험이 모두 진행된 뒤 3일 후에 진행한 프로브 테스트 결과입니다. X축은 컨트롤 그룹과 SS 그룹을 나눈 것이고, Y축은 체류 시간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검은색 바는 플랫폼이 위치한 사분면의 체류 시간, 회색 바는 그 외 나머지 사분면에서 체류한 시간을 나타냅니다. 검은색 바가 높을수록 플랫폼이 위치한 사분면에서 더 오래 있었다는 뜻으로 쥐가 기억을 더 잘 유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왼쪽은 1번 실험의 프로브 테스트 결과이며, 컨트롤 그룹과 SS 그룹 모두 플랫폼이 위치한 타겟 사분면에서 더 오래 있었으며 그룹 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2번 실험의 프로브 테스트 결과에서는 SS 그룹의 쥐만 타겟 사분면의 체류 시간이 더 길었으며 컨트롤 그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왼쪽의 3번 실험의 프로브 테스트 결과를 보면 컨트롤 그룹과 SS 그룹의 타겟 사분면의 체류 시간의 차이가 더 확연히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3번 실험 프로브 테스트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윗줄은 컨트롤 그룹, 아랫줄은 SS 그룹입니다. 컨트롤 그룹의 경우 플랫폼이 위치한 사분면이 아닌 4개 사분면에서 모두 움직이는 모습이지만, SS 그룹은 플랫폼이 위치한 타겟 사분면의 위치에서 쥐가 계속해서 플랫폼을 찾는 듯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SS가 학습이 비교적 어려운 환경에서 습득한 공간적 기억을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크리틱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컨트롤 PL 그룹과 SS PL 그룹의 첫날과 마지막 날 세션의 평균 레이턴시 변화를 비교하면서 컨트롤 PL보다 SS PL의 레이턴시가 더 많이 줄어들었으니 SS의 효과가 PLG, 즉 학습이 저조한 쥐에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SS PL 그룹과 컨트롤 PL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SS GL 그룹, 그러니까 군 러너 랩 그룹을 비교했어야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S PL 그룹의 레이턴시 감소가 SS GL 그룹보다 커야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JC 발표를 마치겠습니다.